자, 그러면 그 KMW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지 소로스는 투자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 관점의 반대 관점에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 본다고 합니다. 반대 관점의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도 기존의 투자 관점을 꺾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이제 베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KMW의 장점만 바라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 영상 말고 다른 뭐 애널리스트의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 요인들을 다 검토하고 나서도 매수 관점이 이제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지 소로스처럼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투자자를 보고 이제 당일 이제 투자자가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팔았던 적이 이제 7월 29일인데 그날 이후로 8월 12일 날 또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고 기관도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느낌은 조금 싸하죠. 왜냐하면은 보통 개인들보다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정보가 더 빠르니까 그 KMW가 이제 실적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걸 미리 알고 매도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면은 뭐 팔아도 되는 건데 이제 외국인 기관이 항상 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투신이랑 연기금 나갔나요? 연기금은 요즘은 잘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보다 이제 조금 정보가 빠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얘네들도 결국엔 사람이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항상 얘네가 맞으면은 이 수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승률이 뭐 100% 되겠죠. 하지만 외국인 기관도 물리는 거 수두룩하고,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상승할 때 이렇게 여기 매도한 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7월 이제 17일쯤 이날 보면은 7월 17일 여기죠. 여기 상승할 때 계속 팔다가 또 다시 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매매를, 이게 계속 상승 추세를 탔다면은 계속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 팔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사고 다시 팔고 외국인은 또 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이제 당일은 평소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들어오다가 팔았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렉이 살짝 걸렸네요. 2019년에 8월 9일 공식 하나 올라옵니다. 전환사채 관련한 이제 공시인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바꿔주죠?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매도를 하려고 할까요?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서 수익 실현하려고 바꿔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장내 매수만 하는 우리 개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방법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과거 안철수 씨를 이제 부자로 만들어줬고, 워런 버핏은 비판했던 옵션을 비롯해서 뭐 CB, BW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보이는 전환 청구권, 즉 CB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8월 9일에 63억 원의 청구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이전 7월 11일, 8월 8일자의 전환 청구 내역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약 55만 주인데, 안녕하세요. 이 물량은 상장일 또는 예정일이라고 적혀 있는 8월 29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출회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은 1주당 주식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여기에서 시가총액은 그대로이고 수량이 늘어난다면 1주당 주식가격은 낮아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1주당 주식가격을 지켜주려면 시가총액도 CB 물량이 출회되는 동안 상승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8월 9일자 CB 물량 말고 5회차 전환사채는 얼마나 남았는지 보면은 제가 조금 줄여서 같이 보면은 이러면 이제 보이겠죠. 보면은
약 4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고요. 저 물량은 또 언제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12 물량이 이제 좀 신경 쓰이실 분도 이제 계실 겁니다. 저게 물량이 출회되면은 이제 주가 하락 압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5회차 12 물량이 모두 이제 출회된다면 최대치가 100억입니다. KMW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이제 2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환사채 알아봤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좀 상당히 작은 수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기 보고서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실적은 회사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따로 예상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해도 이제 늦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단타이기도 한데,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베팅하기보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수급이 쏠릴 때 그때 베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한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리스크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업 보고서에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종속 회사의 사업 영역 중 일본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F 부문, LED 부문 이 두 개가 크게 나눠지는데, 이 둘 다 일본이 속해 있습니다. LED 부문에 보면은 이제 제품이 아니라 이제 시장 측면, 이제 수요 측면이겠죠. 여기서 LED 조명이 일본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일본 중심이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이랑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건 현재 일본에서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 일본 불매 운동하고 일본도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한국 불매 운동 하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한국도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 KMW도 이제 LED 부문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LED 부문은 매출 비중이 이제 10%대입니다. 24기, 2017년, 2018년, 2019년. 그래서 매출 비중이 10%대이고 90%에 가까운 부분이 이제 RF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일본 관련해서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뭐 앞으로 뭐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각자 그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보다 뭐 재무제표랑 그런 거 잘 보시는 분들은 뭐 현금이 얼마 있고 뭐 부채가 얼마 있고 잘 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좀 도움을 청해서 그분들에게 좀 정보를 받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전에 이제 매매 일지 영상에서도 다뤘지만은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매매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 중에서 하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KMW를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KMW를 가장 좋게 보는 게 뭐 5G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야죠. 그래서 KMW도 이제 5G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이유가 상승 추세를 탔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타서 살펴보니까 5G라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는 이제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함부로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함부로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털리고 추세는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손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리면은 이 대세 상승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추세를 타고 있을 때 추세 막바지 현상은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러고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슈팅이 나와야지 이제 진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를 한번 보면은
셀트리온이 제가 이전 영상도 다뤘고 가장 유명하니까 보면은 이 앞에서 이제 차근차근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급등 구간이 이렇게 이제 있긴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길어서 보이지만은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상한가거든요. 상한가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21% 마지막에 21%까지 여기까지 차근차근 올라갔던 종목이 마지막에는 각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하락은 추세 전환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쌍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작업까지 하고 나야지 이렇게 추세가 끝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가 진정으로 끝난 시기는 이제 여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추세 막바지는 한번 이렇게 이제 폭죽놀이처럼 불꽃을 한번 빵 띄우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기대감에 혹시나 모를 기대감에 한 번 더 쌍봉을 찍고 이제 힘을 다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의 마지막이고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어떤 종목이든 이제 대세 상승을 이루다가 시세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고점 매도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MW 이제 알아봤고요. 영상 이제 KMW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